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6회 방송입니다. 중국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미국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고 미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시간으로 10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 12월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INF 즉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 미국과 양강 체계를 구축하려는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중거리 핵전력을 대대적으로 증강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국력이 크게 소진되어 중국 공산체제가 사회혁명을 막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청자께서는 이 방송을 시청하신 이후에 박훈탁TV 24회 방송 중국에서 사회혁명의 가능성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시민의 재산권을 토지 재산권을 횡령하는 지방 공무원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2008년부터 미국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7년 미국에서 주택 거품이 터졌고 2008년 가을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브레튼 우드 2 가스를 만들어서 이 사태의 책임을 모두 중국에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주택 거품과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박훈탁TV 6회 방송 2007년에서 8년에 있었던 글로벌 주택 거품의 원인 부시 대통령과 그린스펀 연준 의장의 정치적 검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훈탁TV 7회 방송 2008년에서 2009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미국 투자은행과 신용평가사의 사악한 꼼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2008년부터 미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10월 4일 허드슨 연구소 연설을 통해서 그 실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중국의 GDP가 9배 성장해서 중국 경제가 세계 2위로 등극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미국의 대중국 투자 덕분이고 중국 공산당은 관세, 쿼터, 통화조작, 강제적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도둑질, 그리고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같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미국을 희생시키면서 중국의 제조업 기반을 조성한 것입니다. 중국이 작년 미국에게 3,75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안겼는데 미국 글로벌 무역 적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미국의 희생이 오늘날의 중국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으로 로봇, 바이오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세계의 가장 선진된 기술의 90%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도둑질을 해서 21세기의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되려고 합니다. 중국의 관리와 기업가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북경이 미국의 기업인들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들의 거래 비밀을 중국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북경은 미국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들이 개발한 기술을 빼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안당국이 미국의 첨단 군사 기술을 포함한 미국 기술의 대대적인 도둑질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기술을 사용해서 중국 공산당이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나머지 아시아가 지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고 육지, 바다, 하늘 그리고 우주에서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침식하는 데 그들의 능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서태평양에서 몰아내어 그 지역의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중국 군함들이 정기적으로 일본령 센카쿠 열도를 순찰해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었고 그곳에 대함 및 대공미사일을 잔뜩 배치했습니다. 이번 주에 중국의 군함이 남중국해에서 자유항해 중인 미국 구축함에 45야드까지 접근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황급히 빠져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영향력 증대를 위해서 소위 부채 외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심지어 남미의 정부에게 수천억 달러의 인프라 구조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불투명하고 그 혜택은 압도적으로 북경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국영기업에게 상업적 가치가 불분명한 항구를 건설하도록 하는 대가로 엄청난 대출을 받았습니다. 2년 전 이 나라가 더 이상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되자 북경이 스리랑카에게 새로운 항구를 개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스리랑카의 항구들이 중국의 해군기지가 될 것입니다. 북경이 베네수엘라의 부패하고 무능한 마두로 정부에게 50억 달러의 대출을 약속했는데 석유로 갚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또한 중국의 전략적 목적에 동조하기로 약속한 정당과 후보들에게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제공해서 일부 국가에서 정치를 부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중국 공산당이 세계의 남미 국가들이 대만과 외교관계를 끊고 북경을 인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지만 미국은 대만이 자유민주주의가 모든 중국인에게 더 좋은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북경이 중국 정부를 총동원해서 미국의 국내 정책과 정치에 간섭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기업인 영화 제작소, 대학, 연구소, 학자, 언론인, 지역주 그리고 연방 관료들에게 보상을 하거나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여론, 2018년 중간선거 그리고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이르는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례 없는 노력을 경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말했듯이 미국은 중국이 우리의 다가오는 2018년 중간선거에 개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중국이 미국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책적 균열을 이용하려고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합니다. 6월에 북경의 선전과 검열 지침이 미국의 국내 집단을 분열시키기 위해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공격해야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북경이 중국의 정책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은밀한 행위자, 위장조직 그리고 선전물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전역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러시아의 짓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의 고위 관료들은 우리의 무역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이용하기 원하는 미국의 기업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11월 6일 중간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이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산업과 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목표로 삼은 미국의 카운티의 80%가 2016년에 트럼프를 찍었는데 중국은 이 주권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등을 돌리기 원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중국 정부가 주중 미국 대사의 고향이며 2018년 중간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아이오와주의 지방신문에 끼워넣을 부록을 만들려고 돈을 들였습니다. 이 부록은 새 기사처럼 보이게 디자인되었는데 우리의 무역정책을 아이오와주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농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그의 강력한 자세가 가져오는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새로운 무역협정을 끌어내어 북미 시장을 미국 제품에 개방시켰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농부와 제조업자들에게 좋은 결과입니다. 북경은 중국에 진출한 미중 합작기업이 회사 안에 당 조직을 만들어서 공산당이 고용과 투자에 대한 비토권을 갖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본토와 구별되는 지리적 실체로 묘사하거나 중국의 티벳 정책에 벗어나는 미국 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경이 델타 항공사가 홈페이지에 대만을 중국의 지방으로 불렀다는 이유로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북경이 메리어트 호텔에게 티벳에 관한 트윗을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미국인 피고용인을 해고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북경은 할리우드가 중국을 긍정적으로 비추라고 정기적으로 요구하고 그러지 않는 스튜디오와 제작자에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북경의 검열관들은 중국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영화를 편집하거나 불법화하는 데 아주 신속합니다. 영화 월드워 G는 중국에서 발원한 바이러스를 언급하는 대본을 잘랐고 영화 레드다운은 중국인 악당을 북한 사람으로 바꾸려고 편집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서 중국을 찬양하는 선전물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제라디오 차이나 라디오 인터내셔널은 지금 미국의 주요 도시에 있는 30개 이상의 계열 방송사에서 북경 친화적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차이나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는 7,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청취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중국 공산당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또한 너무 깊숙하게 취재를 한 미국인 기자들의 중국인 가족을 위협하고 가두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일부 중국 지도자들의 재산에 관한 수사 보고서를 실은 후 이 신문 기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어려워졌습니다. 북경은 대학, 연구소 그리고 학자들에게 자금을 관대하게 지불하는데 그들이 중국의 돈을 받으면 중국 공산당이 위험하고 공격적이라고 판단하는 아이디어를 피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그들의 연구가 북경이 요구하는 방향과 모순되면 그들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가 처음으로 지적했듯이 심지어 중국의 자금을 거부하는 학자와 집단도 중국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싫어하는 연사를 초청하는 연구소의 홈페이지는 상해로부터 날아드는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오늘날 미국에서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도하에 미국은 중국 제품에게 2,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선진 산업에게 특별히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한 우리가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분명히 했는데 공정하고 상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중국 관세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최대 시장이 올해 들어 9월까지 25% 폭락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정책입니다. 그런데 북경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아젠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소중한 사상에 대한 지지를 훼손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조정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핵전력 개발에 나서면 중국도 그 길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소련이 레이건 시절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하다가 무너졌듯이 중국도 미국과 핵전력 개발 전쟁을 하다가 국가 경제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서구 연구기관들은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6.5%가 아니라 3.4%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주식시장이 25% 폭락했고 제대군인 5,700만 명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저장성에서는 땅값이 오르자 지방 관료가 시민의 토지재산권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미국과의 핵전력 개발 전쟁으로 방어력을 잃게 되면 사회혁명이 공산체제를 전복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트럼프가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